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롯데건설 4만 채 터졌다. 국민은행 깡통대출 아수라장. 국민은행이 부실이 급증하면서 부실채권 1위, 깡통대출 즉 무수익 여신 1위, PF 익스포저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롯데건설은 최대 사업장으로 꼽은 청담 르엘이 공사 중단에 빠지면서 심각한 자금 경색에 빠진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금융 불안에 놓인 상황이며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이 부실한 상황에서 엄청난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롯데건설 4만 채 터졌다. 국민은행 깡통대출 아수라장. 지금 여러 번 롯데타워로 올라타고 있는 회장님이네요. 보시면 롯데건설 이 청담 르엘 아주 이거 심각해요. 가뜩이나 지금 유동성 문제에 크게 빠져 있는데 이거 조합장이 그 사퇴하는 바람에 깨져버렸잖아요. 이 KB 국민은행 지금 깡통대출, 지금 무수익 여신, 기타 안 좋은 지표들이 다 1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KB은행, 부실채권, 깡통대출, PF 익스포저. 이거 보세요. 다 안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부실채권, 깡통대출, PF 익스포저 1위예요. KB 국민은행 부실이 급증한 거죠. 보면 담보대출, 부실채권 연체를 볼까요? 먼저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국민은행이 6조로 1위, 무려 37%나 증가했는데 이 잔액도 총 15.1조 원이나 준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문제점은 기업의 자금난 플러스 연체율 플러스 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부실채권. 자, 지금 국민은행은 9,890억, 약 45%나 폭증을 했어요. 부실채권이. 그러면서 1위고 이 깡통대출, 이른바 무수익 여신. 자, 8,668억 원 1위. 지금 돈 단위가 정말 천문학적이죠. 문제점, 고금리로 은행 대출 부실화가 급격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럼 연체율을 볼까요? 부동산 PF 익스포저. 자, 국민이 11조 원으로 1위입니다. 리볼빙 수수료, 카드사, 국민 19.28%,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문제점, 자, 적금 연 10% 특반, 자금 확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증거자료를 보자고요. KB은행 부실채권, 무수익 여신. 어떻게 심각하냐. 자, 보면 4대 시중은행에서 NPL 잔액, NPL 부실채권 잔액 볼까요? KB국민은행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조 3,645. 와, 신한, 하나. 지금 이런 데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데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주요 은행별 태형건설 장단기 차입금. 일단 태형건설하고 돈이 얽힌 회사들은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주채권 1위죠. 그런데 국민은행이 압도적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4대 은행 무수익 여신 추이. 와, 급증했죠. 8,668억 원. 다른 은행을 압도합니다. 자, 4대 은행 실질 연체율 추이는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나마 KB가 가장 밑에 있네요. 파란색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은행이 상당히 건전한 줄 알았더니 정말로 건전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물론 이번에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래도 빛만 보면 안 되고 그림자, 어둠도 같이 봐야 돼요. 롯데건설 최대 위기. 자, 롯데건설이요 또 터졌죠. 청담 르엘 중단. 지금 청담 르엘이 중요해요. 강남의 그 메인 지역에다가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고 보면 청담 르엘 공사 중단 위기, 롯데건설 공사비 5%밖에 못 받았대요. 청담 르엘 중단, 지금 롯데건설의 위기, 이게 발단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태형건설처럼 가뜩이나 계열사도 힘든데. 자, 분양가 높이려다가 자충수 됐죠. 제2의 둔촌주공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자, 58% 인상 5,909억에 합의를 했는데
조합끼리 내분으로 인해서 조합장이 사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무실화 돼버렸고요. 롯데건설 위기가 심화, 제2의 태형이 될 수도 있다. 이 청담 르엘이 발판이 돼가지고 우발채무가 심각합니다. 자, 브릿지론 98% 정말로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브릿지론에서부터 98%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롯데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남의 돈으로 이직거리를 합니까? 태형보다 심각. 올해 만기 우발채무 4조 원. 자, 위험에 처하기 3.3조. 이건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자, 우발채무 광역시, 지방에 많이 포진됐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전체도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자, 롯데쇼핑이 지금 튼튼합니까? 전혀 안 그렇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다들 지금 약한 상황이죠. 자, 주력사업, 화학과, 유통, 자, 유형 확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왜? 전반적으로 위축된 거죠. 건설사부터. 자, 공정자산 136조, 포스코하고 7조 격차로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포스코한테 밀려나면서 점점 순위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거 보실래요? 자, 한국 부동산 PF 97%는 빚이에요. 세계 유일하대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특히 롯데건설은 그냥 브릿지론에서부터 98%야. 본 PF도 아닌데. 여기 보면 롯데건설. 자, 5조 4천억. 어마어마합니다. 규모에 비해서 GS나 현대는 정말 큰 회사거든요. 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아요? 건설사별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 태형건설은 373, 롯데가 212. 지금 자기자본은 거의 없으면서 PF만 많이 일으킨 거죠. 그러니 여기 위에 롯데, 태형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코롱, 동부. 야,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부채가 97%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건설사가 97% 부채로 일을 시작해요. PF에서. 지금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보세요. 33에서 40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거 지금 완전히 없애야 돼. 이 병폐. 지금 저축은행 사태 때도 지금 저축은행을 가만히 놔놓으니까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저축은행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혈세로 막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자기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자, 제2금융권 터졌다. 또다시 한국식 금융위기. 뇌관된 저축은행. 살얼음판 금융권. 보시면 저축은행 신용등급이 지금 하향됐어요. OK, PF 바로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11.0이 뭡니까? 11.0 문 닫을 상황이죠. 11.0.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79개 저축은행 1243억 손실 계속 100% 지금 확대된 상황. 지금 제2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어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율 7% 중반이었던 게 8%. 원래는 5%에서 오래 놀았죠. 5에서 6에서. 근데 7, 8. 와. 21년 1.93%에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3년 만에 7, 8. 거의 6% 이상이 급증해버렸다. 이건 이 새마을금고 또 뱅크런 사태가 터진 것만큼 위험한 거죠. 한 달 새 1%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제2 뱅크런 위기. 신협 보실래요? 자, 연체 6.8% 급증, 고정이야 4%. 얘가 원래 4%, 3%였어요. 근데 연체율이 지금 어떻게 7%? 좀 심각하죠. 문제점, 고금리 기조, 대출 건전성 타격. 금감원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행안부가 지금 새마을금고를 쥐고 있는데 이 행안부는 손 떼야 돼요. 이 셋을 지금 금감원이 정확하게 수시 점검해서 퇴출시킬 건 해버리고 한다.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자, 메이저 건설사가 지금 대위기인데 롯데이어 신세계까지 보면 GS, 신세계 동부 GS부터 추상 분기 이후에 영업 정지가 됐고 손실을 보고 이미지도 엄청 안 좋아졌어요. 자, 비자금 의혹, 고강도 또 이것까지 터졌어요. 이번에 비자금 의혹. 압수수색 당했고 고강도 540억 추징될 위기에 놓여 있고 물론 앞으로도 수사를 진행해 봐야 돼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도 못 넘기고 연장을 계속 거듭해요. 세상에 이 대형 건설사인 GS가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까지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 롯데건설처럼 이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신세계 부채비율 1분기 807%, 1,800억이나 적자를 했는데 이마트 지원으로 그룹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등급도 하향되고 미수금 1년새 121% 급등. 특히 대구 빌리브가 이거 치명적이었어요. 빌리브 신세계 로고죠? 647억. 이 신세계 건설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동부 자, 용지대금 대출 1,400억 만기 계속 도래하는데 계속 갚아나가느라고 정신없어요. 분양률 양호하나 원가 상승 영향으로 지금 고금리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수익성이 급감.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런 PF 문제라든가 일반 소상공인, 소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서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자, 미수금 1,190억, 전년 620억 대비 2배나 동부도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이름이 거론되는 은행이나 건설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기업 파산 10곳. 그렇다고 대기업이라도 안전하냐? 대기업도 파산 10곳. 물론 현재가 아니라 2022년에서 2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살아나는 곳도 있어요. 이 22년, 23년 기준에서 7년 이상 이자도 못 번 기업이 무려 903억. 부럽네요. 부러워요. 자, 이자도 못 번 기업을 살려준 거. 그리고 또 국민 혈세로 다 봐주고. 이런 작태를 부리니까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지난해 한개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 비중이 15.5%로 증가됐죠. 그냥 문 닫게 해야 돼.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리 영향이 따른다고 해서.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은 오히려 일반 서민들보다 빚 갚으면 돈 하나도 없어요. 거지꾼인데 왕거지인데 그냥 휘황찬란하게 회장님이 회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국민의 혈세로? 그냥 문 철퇴를 내려쳐가지고 문 닫게 해야지. 아니 어떤 특정 뭐 기업이나 건설사나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들이 있을 경우 말하는 거죠. 아무튼 대기업 좀 위험한 곳들이 SK온, 한화오션, KJ중공업, 현대이포조선, 컬리, 코리아세븐, HDA 현대중공업, 호텔롯데, 롯데쇼핑, 이랜드월드. 자, 대우그룹 이니아 같은 경우는 부도가 확정됐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마녀사냥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2, 3년 동안 위태로운 건 사실이었고 100대 기업 적자 증감 매출 자, 마이너스 21 매출에서부터 마이너스야. 영업이익 마이너스 113억 어마어마하네요. 순이익 마이너스 109 이게 뭡니까? 자, 적자 1위에서 4위까지가 IT, 에너지, 산업재, 수대 이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주가가 못 가고 휘청거린 거였어요. 적자 5위에서 7위는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도 급증했어요. 자, 이자도 못 내는 한개 기업, 아까 좀비 기업인데 무려 4,300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법정관리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서 사실상 부도 처리. 부실증후 업체가 157곳, 이게 183곳으로 급증. 다행히 지금 PF는 지금까지 안 좋아지고 있지만 24년 들어오면서 이제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적금 대체 방법. 자, 그러면 이처럼 위험한데 돈을 무조건 찾아야 합니까? 라고 댓글에 많이 달리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뭐 몇십억, 몇백억씩 저축해놨으면 그 1금융권은 안전해요. 일단 아무리 오늘 제목이 국민은행이라 할지라도 자, 국민은행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뭐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금융권은 안전한데 2금융권들은 이렇게 하세요. 돈을 막 몇십억씩 넣는 사람들은 빨리 만기 되면 찾아갖고 만기 되면 찾아서 그냥 1금융권으로 옮겨 놓으세요. 제발 그렇게 많은 돈을 2금융권에 넘기지 마시라고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절대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5천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1억에서 2억은 보장해줘야 돼요. 안 해주잖아요. 왜?
국민들이야 봉이 뒤든 말든 이 사람들은 기업 편, 은행 편이에요. 자, 잊지 마세요. 자, 예적금 만기에 찾으세요. 웬만하면. 지금 찾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뭐 당장 뭐 부도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제가 그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실 위험 인식. 하지만 부실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1, 2년 뭐 다음 달 만기가 되든 1년 있다 만기가 되든 2년 있다 만기가 되든 웬만하면요 그냥 찾아가지고 좀 이자 좀 덜 벌더라도 이 1금융권으로 옮기시라고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만기까지 또 다시 또 재계약하고 그러지 말고요. 1금융권 5대 은행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물론 1금융권도 부도나는 게 나오지만 2금융권은 쑥대밭되겠죠. 그러니까 1금융권으로 가자. 자, 2금융권 만기 분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바쁘게 서두르세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금고도 법인이 다른 곳으로 막 수십 군데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이렇게 뭐 10억 정도 20군데면 10억이잖아요. 예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자까지 포함하려면 한 4천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4,500이나. 자, 그 정도씩 쭉 분산 투자하세요. 법인이 다른 곳. 그러면 다 보장돼요. 우체국은 전액 보장인데 이자가 싸서 그렇지 보장 이런 데다가 나중에 만기되면 넣으라고요. 새마을 단위농협 분산. 법인이 다르면 5천만 원씩 분산하라고 금방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싸그리 찾아갖고 저놈 때문에 손해봤다. 자, IMF 금융위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금융위기 이어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를 경고 또 때렸는데, 자, 기업 부실, 기업 대출 잔액 1900조, 역대 대출 최대. 너무나 기업 대출이 많아요. 부동산업 175조, 건설업 44조. 이거 보세요. 이 천문학적. 가뜩이나 부동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래서 문제라는 거고, 특히 이쪽이 38%나 증가했어요. 건설사 부실채권도 증가했어요. 오히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위험하다. 자영업도 심각합니다. 5대 은행 1.3조 연체. 코로나 이전에 2배 급증. 더 나빠졌어요 지금 자영업이. 1금융권이 막히니까 카드, 보험사, 대부업체 급전으로. 이러면 완전 막 가자는 거죠 뭐 이제. 연체자 7.3만, 60대 이상 5년 320% 급증. 정말 안타깝죠. 은행 부실. 5대 은행 단순 연체율 0.32, 건설업 0.78, 2금융권 연체율 저축 8, 새마을 7, 신협 5. 너무 세지 않아요? 지방은행도 5대 지방은행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조성이 떨어지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우리나라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분명히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했어요. 아니 지가 잘못해갖고 무너지면 망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왜 국가의 혈세로 자꾸 회생시키고 국가의 혈세로 살아나게끔 만듭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죠. 근데 밑까지 다 닦아줘요. 만약 정부도 지 돈이 아니라면 안 그럴 거예요. 자꾸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후합니까? 이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자영업에 뛰어들죠. 제가 자영업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자영업을 정말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손해를 봐요. 그리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국가만 골병드는 거예요. 국민만 골병드는 거예요. 제발 좀 회생제도, 파산제도 이거 좀 조심합시다. 좀 자중하자고요. 경제가 하수상한데 상급지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국내의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에 따른 선별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인 여러분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